여러분들을 모시고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그랜드 투어를 떠나볼까 합니다. 그랜드 투어라는 개념은요, 근대 서유럽의 귀족과 중산층 자제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들 문화의 근원인 이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히랍까지 여행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먼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나이에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테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 정도의 지명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 거기 민주정의 산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민주정이 펼쳐지던 데는 아고라고요. 아크로폴리스는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절벽입니다. 거기는 종교적인 공간이었어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전에 작은 바위 언덕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듯한데요.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레이오파고스 또는 아레오파고스, 조금 짧게 해서. 그 아레오파고스에는 전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의 유래입니다. 아레스는 히랍의 12신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죠? 전쟁의 신입니다. 자기 딸이 어떤 놈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상대방을 죽이고서 여기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이 나중에 다른 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절세미녀 헬레네를 트로이아 왕자인 파리스가 납치해서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 히랍 전체에서 연합군이 모여서 트로이아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의 서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거기에 쳐들어가서 10년 동안 공격한 끝에 도시가 함락된다. 특히 맨 마지막에 목마 작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의 히랍군 전체를 지휘했던 지휘관 이름이 아가멤논입니다. 자, 이 아가멤논이 트로이아에 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집에 와서는요, 오자마자 자기 부인에게 죽어요. 이 남편이 트로이아로 가기 위해서 순풍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가족이 죽으면 반드시 복수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오레스테스가 약 10년 뒤에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히랍의 비극 작가들이 다 그것을 자기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레이오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에 와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동수로 나와서 결국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상 최초의 재판이고, 그 이전까지는 한쪽이 이쪽 죽이면 저쪽에서 또 죽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었는데, 그 악순환을 끊고 말하자면 자기의 복수 권한을 공적인 기관에 이렇게 위임함으로써 말하자면 현대까지 오고 있는 재판 제도가 처음으로 선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설이 여러분이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기 직전에 보는 아레이오파고스 하얀 바위 언덕에 서려 있습니다. 자, 아테나이의 대표적인 영웅은 테세우스인데요. 테세우스가 그림이나 조각에 나올 때, 이 사람이 테세우스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몽둥이 들고 다니는 영웅 또 하나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몽둥이 들고 다니죠?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을 쓰고 대개는 활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몽둥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자 가죽이 없고요. 젊은이로 활동을 시작해서 수염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웅이 헤라클레스와 비슷하게 소하고도 싸우고 그럴 때 수염이 없고 그냥 몽둥이만 쓰고 있다. 그러면 테세우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세우스는 굉장히 많은 여자와 연관이 있어요. 납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리아드네 데리고 오는 이야기도 들으실 건데, 아마존 여전사 하나를 납치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세우스가 이렇게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납치하고 그런 것은 아마도 저 옛날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혼 정책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도 굉장히 결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기 그림에도 아니면은 조각상에도 테세우스가 아마존 여전사를 납치하는 장면이 많이 있고요. 그러자 아마존들이 여기 아테나이로 쳐들어와서 아레이오파고스의 진을 치고서 그것보다 약간 동쪽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올려보면서 공격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치가 돼서 그 사건이 히랍의 신전에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전을 보시면은 신전에 장식하는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 아니면은 영웅들과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와의 전쟁, 아니면은 방금 보신 영웅들과 아마존의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신이나 영웅들은 히랍 사람을 가리키고요. 거인이나 아니면은 켄타우로스나 아마존들은 이방인들, 특히 페르시아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신전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은 한편으로 신화를 이용한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 매우 정치적인 미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은 신화시대 인물이 아니라 역사시대 인물의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테나이에도 와서 설교를 했다고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테나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굉장히 많은 제단이 있어서 여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더라. 아마도 아테나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신을 빼먹고 섬기지 않아서 나중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제단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그 모르겠다고 한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아레이오파고스에는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설교문 신약성서에 나온 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시면요, 큰 건물군이 3개가 있는데 그냥 입구는 휙 지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에 큰 신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분이 다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신을 모신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보로 파르테노스가 처녀거든요. 처녀신 아테네를 모신 신전인데요. 이 신전이 거의 멀쩡하게 17세기까지 남아있다가 지금같이 다 부서진 거는 대포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터키가 차지하고 있을 때에 베네치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포를 쐈어요. 그래서 대포 쏜 사람의 이름은 모로시니인데 아테나이 사람 중에 모로시니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외워집니다. 그리고 히랍의 신전들이 거의 멀쩡한 모습으로 근래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교회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도요, 처녀신을 모시던 신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시는 교회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된 것이에요. 자, 신전을 보실 때요, 신전 바깥은 대개 기둥으로 빙 둘러 있는데 기둥머리가 그냥 사발 모양으로 돼 있으면 도리스 양식이라고 하고요. 저 지붕이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 공간이 앞공인데 거기에다가 장식들을 많이 해놨고요. 그 처마 밑을 따라가면서 또 장식 그림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전 안에 들어가면요, 아테네 여신의 거대한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히랍 신전들이 창문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붕을 이렇게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파르테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실내로 들어갔는데 거대한 신상이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져서 자기를 보고 있으면 위압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이 아테네 여신은 아테나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포세이돈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자, 포세이돈도 아테나이의 수호신이 되고 싶어서 그 둘이 각각 선물을 주었는데 포세이돈은 짠물이 솟아나는 샘을 선물로 주고요.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테나이가 저 산중에 깊은 데 있는 그 도시라면 짠물샘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겠죠. 그걸로 소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테나이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여요. 바다에서 아주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더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해서 아테네 여신이 그렇게 해서
아테나이의 수호신이 됐고요. 바로 그 사연,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결었다라고 하는 게 머리 위에 삼각형 공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그 박공 장식은 가운데는 서 있는 인물, 중간에는 앉아 있는 인물, 마지막에 귀퉁이에 가면 누워 있는 인물을 새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현품들만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설에 따르면 단 한 표 차이로 패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해서 아테나이 홍수를 보내서 안 되겠다, 포세이돈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전체가 동서로 길쭉하게 돼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약간 남쪽에 있고요. 그 북쪽에 포세이돈을 모셨던 에렉테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쪽 발코니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코니에 특히 여성 모양의 기둥을 세워놓은 것이 유명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기둥을 만든 것이 여자인 경우엔 카리아티데스라고 하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아틀라스 또는 텔라몬이라고 부릅니다. 에렉테이온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거기에 옛날에 거대한 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 히랍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의 여성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신들은 땅을 대표하기 때문에 뱀이야말로 땅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뱀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올리브 나무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에렉테이온 옆에는 그 당시에 그 심었던 올리브 나무 후예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신이 줬다는 나무가 거기 있다가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나이가 한번 페르시아에게 점령되면서 다 불탔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쫓아내고 가봤더니 벌써 새 줄기가 솟아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크로폴리스 남쪽이 더 좀 번화가처럼 돼 있는데 고전기에는 그 북쪽 지역, 아크로폴리스 북서쪽 지역에 아고라가 중심지였어요. 아고라는 그냥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 거기에서 장도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여러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데도 거기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너무 좀 옛날 토대만 있어가지고 볼 게 없는데 거기에서 꼭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 아탈로스 주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고라의 동쪽 면에 그 긴 주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20세기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 주랑은 자기 자식을 여기 아테나이로 유학시켰던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라고 하는 분이 기원전 2세기에 돈을 내가지고 지어준 것인데 다 무너졌다가 20세기 중반에 록펠러 2세, 석유왕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은 록펠러 1세예요. 그의 아드님이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돈을 내서 지금 아탈로스 주랑이 그 굉장히 길게 멋있게 잘 돼 있고요. 빨간 지붕을 얹고 2층으로 돼 있는데 아래층에 아고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아고라 박물관 물건도 있다 그러면 한국에 오는데요. 거기서 그냥 두 가지 물건만 소개하면은 아테나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첨을 했어요. 아테나이는 뭐든지 추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표를 쭉 꽂아놓고 이렇게 기계장치 같은 걸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데 그때 추첨하던 장치하고요. 그리고 유죄, 무죄를 투표하던 팽이 같은 금속 조각도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유죄, 구멍이 막혀 있으면 무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테나이에서는 혹시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인기를 얻어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명 이상 모이는 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으면 쫓겨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옛날 도기 조각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 테미스토클레스 같은 사람의 이름도 발견되는 거 보니까 아테나이 사람들이 상당히 가차없이 독재자를 막지 않았나